우리 자유마을 총재직을 수행하면서 천국을 다니면서 국민들을 대모하고 있습니다. 이찬 도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찬입니다. 요즘 자유마을 발대식 한다고 지방에 내려가 보면요, 그 열기가 보통 뜨거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상관없고, 연세 드신 분 안 드신 분 상관없고, 처음 오신 분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고 나라가 너무 위험하구나, 큰일 났구나, 앞으로 자유마을에 가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사상 분야를 연구했고 이미 15년 전부터 계속 그런 분야를 관찰해 왔기 때문에 이미 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성공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총선 때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정당이나 아니면 정치학자들이 정치를 분석할 때 정치공학적으로만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 이 제도를 만들면 표가 어느 쪽에 더 유리할까 이런 쪽만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대선거구로 하면 이런 유리점이 있겠지 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에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거를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한 선거구에 한 명씩 뽑던 소선거 제도를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한 선거구에 2명, 3명, 4명을 뽑았을 경우 어떻게 되냐? 2위도 당선된다고요. 3위도 될 수 있고 4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남 같은 데서는 국민의힘당이 한 명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경상도 쪽이나 이런 데는요 그래도 민주당 찍는 세력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제법 국회의원들이 당선된다고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염두에 둬야 될 때는 좌파 세력의 사상적 실체, 그들이 선거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유심하게 본 사람이면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좌파들은 선거 때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단일화가 난립됐을 때, 후보가 난립됐을 때 단일화 시키는 컨트롤 타워가 작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파들은 후보가 난립됐을 때 단일화하는 컨트롤 타워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후보가 난립됐을 때 2명에서 5명을 4명을 뽑는다고 하면 앞으로 우파 정당들은요 어마어마한 우파 정당들이 새로 생길 겁니다. 후보도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후보를 단일화 시켜줄 수 있냐고요? 우파 세력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2012년도 대선 때요 제가 박근혜 후보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이와 같은 선거를 할 때 정당공천을 없애면은 겉으로 볼 때는 기초단체장은 주민들의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이, 중앙정당이 간섭하는 게 좋아라고 하니까 들어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만은 어떤 부작용이 있나?
중앙정당이 개입을 안 하고요. 그냥 기초단체장을 정당 공천 없이 나누면 우파들은 엄청나게 분열이 되고 단일화한 후보를 선정하지 못해가지고 후보는 다 나눠지고요. 좌파들은 배후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후보를 딱 정해줍니다. 단일화 시켜준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좌파가 압도적인 압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했냐면 직선제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정당공천제 해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 교육은 정치가 관여하면 되나? 이런 말에 썩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당 쪽에서 그거를 정당공천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감 선거가 좌파들이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이유는 좌파들은 후보 단일화를 시킬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반했어요. 우파들은 전부 다 난리 빼고 단일화 시킬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전부 다 지명계로 해가지고 모든 교육감이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유마을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후보가 난립됐을 때 단일화 시킬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자유마을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전투할 수 있는 선거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바로서 오늘 자유마을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를 바꾸고 좌파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완전히 좌지우지했던 것들을 새롭게 재편하는 혁명적 변화가 바로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멋진 예술 어르신들의 2000 총재기도 여러분, 떡을 합성!